본인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미경님 거 뒤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신도시 쪽이네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입주입니다. 분양 시 분양가가 높았는데 현재 피가 떨어져서 호가가 떨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입주 시 잔금 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버텨봐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잘 하는 투자자가 하는 투자 방법을 하나도 따르지 않으셨네요. 첫 번째, 아파트 분양권을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늦게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대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대체재를 찾는 데 있어서 입지가 좋은 곳들은 나중에 매도하기가 그나마 편한 건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파주 운정 쪽에 해당되는 아파트라면은 매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겠죠. 더더구나 이것들을 분양가가 높게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석의 개념, 갭 벌리기, 갭 메우기, 그 다음에 아파트와 대체재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신 경우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질문을 하실 때 입주 시 잔금 치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그 돈을 여유 있게 가지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기대로 사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파트라면 모르겠는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라면 파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무언가 테마가 또다시 호재가 와줘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경의중앙선 또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그 효과는 GTX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줘야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주고,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줘야 아파트들이 대체주로서 따라서 올라주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2025년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본인은 잔금을 치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질문 하나만 하죠. 일단 본인이 매입을 하실 때부터 뭐가 잘못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한테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또는 뭔가 희망찬 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본인이 투자할 때부터 꼬인 투자를 하셨다. A급이 아니라 B급, C급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대체질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치를 잔금도 없는 삶에서 투자를 하셨다. 여기서는 버틴다 안 버틴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잔금도 없는데 선택은 한두 가지밖에 없죠. 버티기보다는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게 좀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동네 아파트를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 이거죠.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본인이 왜 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기 때문에 그것을 샀을 가능성이 높고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동네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와 유사하거나 비싸게 만들어서 분양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비싸게 된 곳들은 항상 지금 집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졌으니까. 즉 바꿔 말하면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였었어요. 대체제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 이후에 내가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온 것 중에 아파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게도 아파트는 지금 현재는 아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 말고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완화 부분이 발생되게 됐을 때는, 또는 기타 DSR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후순위로 가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원님, 현재 대출이자 부담으로 강북 신축 팔고 전월세로 갈아탄 후 지방 갭 투자를 생각 중인데 대출이자를 버텨야 할지 형편에 맞게 조정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신축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혜원님. 자, 그런데 다 좋은데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 전월세로 갈아탄 다음에 지방 갭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투자 경험 하나도 없는 분이 맞다.
아니면 투자 경험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으신 분이 맞다. 왜 그러냐, 왜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지금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바꿔 타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 전월세로 갈아탄 다음에 지방에 갭 투자를 하겠다. 이 프로세스가 시장의 타이밍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시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곳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그런 상황에서 지방 갭 투자를 한다? 물론 지방에서도 좋은 입지도 있겠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그렇지 않다. 지금 본인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월세로 갈아탄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단기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월세, 전세 가격의 작년, 재작년이죠.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틀렸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틀려진 게 없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불안해질 소지가 존재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전월세로 갈아타는 지방 갭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에서는 제가 어디서 뭐를 느끼냐면 거꾸로 가겠다 둘 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전월세로 갈아탔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요. 지방 갭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이 혹시라도 소액을 위해서 조금 더 외부의 지방이라고 한다면 지금 입지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지가 나쁜 곳으로 간다? 완전 거꾸로 한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강하게 버티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출이자가 힘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국리를 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거꾸로 탄다라고 한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려면 차라리 악으로깡으로 대출이자 버티는 게 낫다. 강북의 신축인데.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신축을 팔고 어차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서울 일부 지역에 구축을 가더라도 그 정도의 포지션을 버티거나 유지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가라. 그걸 전월세로 갈아탄다?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막아보고 싶어요.